저번 시간에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법칙을 들어갈 거예요. 제2법칙을 들어갈 건데, 요게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네, 제1법칙이 순한 맛이라면 제2법칙은 좀 매운맛이 될 거고요. 제3법칙까지 이제 배우면 뉴턴의 법칙은 끝나는데, 제3법칙은 좀 간단해요. 제2법칙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고비가, 그리고 저에게도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제2법칙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뉴턴의 제2법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액셀러레이션, 가속도죠. 가속도의 법칙이고요. 제1법칙은 공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2법칙은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F는 ma이다 라는 공식이 있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랑 완전 담을 쌓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부 같은 친구들은 아예 수업을 안 들었죠. 뭐 체육부처럼 공부를 아예 안 했다 이게 아니라면 F는 MA 어떻게 해서든 어렴풋이 듣긴 했을 것 같아요. F는 MA다.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고요. F는 힘이죠. 여기 앞에 있는 확대를 좀 할까요? 이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시그마라는 어떤 그 기호인데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F는 힘이고요. 그리고 M은 질량, 영어로 매스를 뜻하는 질량이고요. 질량. 그리고 A는 여기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속도죠. 가속도.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라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얘기를 하고요. 가속도는 몇 미터를 몇 초에 갔느냐. 요거는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를 한 번 더 나눈다. 그래서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요게 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요건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고요. 자, 지금 처음부터 좀 정신이 없죠. 가속도도 뭔지 사실 잘 모르는데 뭐 미터 퍼 세크도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다 막 제곱을 붙였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뉴턴의 법칙은 물리학이니까요. 물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실물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요거를 암기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물리학을 제대로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어떤 그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물리학을 공부하기엔 가성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물리학에서의 어떤 개념들, 핵심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만 제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이 정도만 딱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단위 같은 것들은 그냥 생략을 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 단위는 개념 이해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위 같은 것들은 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F는 ma이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 라는 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요거만 하면 끝. 근데 이걸 안다는 것은 요거를 적용을 하는 방법도 우리 실생활이나 여러분들 하는 실무, 도스치르 테크닉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아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과 제 뇌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재물포자였던 제 때문에 물리 포기라는 재물포자인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왜 물리를 포기했을까?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다. 이거는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냥 에이 안 해 라고 했던 이유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 가속도. 요 가속도가 왜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지? 이게 좀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의문일 수 있어요. 자, 뉴턴의 제2법칙은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이라는 건 그대로 멈춰 있으려고 하는 애는 멈춰 있고요.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법칙이죠. 뭐 뒤로 움직이건 앞으로 움직이건 얘한테 주어지는 힘이 없으면 원래 얘가 하던 패턴대로 그대로 하려는 성질, 그게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고집이라고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 그리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가 있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힘이 안 주어졌는데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자동차여서 자동차가 지금 한 30km로 달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도로의 마찰력이나 아니면 뭐 엔진이나 우리 실린더 그리고 바퀴 이런 부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찰력들은 다 제외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그냥 관성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동차가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30km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30km per hour.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인 거죠. 자, 갈게요. 30km로 달리고 있는 얘가 10초 뒤에 40km로 달리게 하려면 가속도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30km로 달리다가 10초 뒤에 40km가 되었다. 10초 만에 속도가 10이 늘었죠. 그러면 1초에 1km씩 가속도가 붙어져야지 10초 뒤에 40km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뉴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딱 발견을 해서 더 깊게 개념을 잡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떤 물체에 대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힘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힘이 주어졌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가속도잖아요. 가속도가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 가속도가 물체에 전해지면, 자동차에 전해지면 속도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속도라고 했지만 속력, 속도 같이 쓰겠습니다. 자동차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냥 velocity라고 해서 V라고 표현을 하는 공식이 아니라 왜 A가 들어가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관성의 법칙과 이어지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F는 ma구나, 가속도가 들어간대, 속도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뭐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체크를 해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제2법칙은 짚어야 되는 개념들이 많아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91페이지에 공식은 91페이지에 있지만 지금 정의가 나타나져 있는 페이지는 90페이지네요. 90페이지 참고를 하시고요. 90페이지의 가장 첫 번째 줄 보면 뉴턴의 제2법칙은 물체의 선형 가속도, 어쨌든 가속도의 법칙이니까 가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선형은 생략하고요. 제가 가속도만 적을게요. 가속도에 대한 법칙인데 첫 번째는 가속도를 유발하는 힘에 비례하고요. 두 번째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 힘 작용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다. 네, 이렇게 적으면 알아보겠죠. 포인트 되는 것을 살펴보면 힘에 비례하고요. 같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뉴턴의 제2법칙 공식이 중요한데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니까 이 문장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공식을 암기하고 F는 ma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F는 ma의 의미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 문장을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가속도 유발 힘에 비례한다 라는 말인데 이 공식에 제가 대입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 이 가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가속도 유발 힘에 비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상대적으로 큰 힘이 들어가면 속도는 더 빨라지겠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는 실무에 좀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바이셉스 컬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팔만 이렇게 그립시다. 팔만 이렇게 그려서 아령을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손이 떨렸지? 요거 아령입니다. 아령.
아령을 들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회원님을 지도할 때 지금 요 아령은 10kg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편의상 10kg인 덤벨을 이렇게 플렉션 시키는 게 바이셉스 컬이잖아요. 15번 반복을 시키는데 첫 번째부터 한 10번째까지는 좀 잘 하시는데 마지막 한 13회에서 15회 정도 될 때 속도가 좀 느려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추하는 게 회원님 힘이 떨어졌네? 힘이 빠졌네? 라고 유추를 하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가속도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작이에요. 항상 멈춰있는 상태, 그러니까 해부학적 자세처럼 팔이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게 하나, 내리는 게 둘이죠. 하나 올라갈 때 멈춰있는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 속도, 준비 시작 끝. 이 시간이 1초 안에 올라오는 것과 5초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차이가 보이는 거잖아요. 1초 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5초 동안 이렇게 힘 바들바들 떨면서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게 나왔다는 것은 가속도도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멈춰있는 물체, 멈춰있는 이 아래팔, 포암과 아령을 들어 올리는 이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근육이죠. 이두근. 그래서 이 이두근이 처음에 1회부터 10회까지는 하나, 둘, 이 속도로 가다가 마지막 12, 13, 으차, 마지막 14 이런 식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이 속도가 낮아지는, 즉 근육이 발생시키는 힘으로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원님 힘이 떨어졌네? 힘이 빠졌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무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힘 작용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요거는 그냥 크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의미냐면 같은 방향이라고 정의를 해야지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의 개념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약속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 이렇게 아령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손이에요. 여러분들 손으로 회원님의 손을 이렇게 보조를 해줘요. 그럼 이거는 회원님이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에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인 힘과 플러스인 보조 힘을 같이 더해서 지금 이 아령을 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줬던 힘은 몇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는 회원님을 이렇게 저항을 줘서 이렇게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주는 지금 힘, 트레이너가 주는 힘은 음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수식으로 만들어야겠죠. 회원님은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줬고요. 트레이너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힘을 산출해낼 수 있는 거겠죠. 이 공식으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파트, 뭐 예를 들자면 의료공학이나 웨이트 기구나 뭐 자동차 회사들 이런 곳에서 조금 더 깊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질량이 반비례한다. 질량이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무게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반비례, 가속도는 점점점 작아진다, 적어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이 아령을 드는 회원님으로 생각을 해보면 10kg에서 10kg가 아니라 20kg로 무게가 지금 올라갔죠. 질량이 지금 증가한 거죠. 질량이 증가했을 때 10kg에서 20kg로 10kg가 더 플러스된 질량이 되었을 때 당연히 속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10kg는 하나, 둘 이렇게 하던 사람이 20kg로 든다고 하면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좀 느려졌을 거예요. 10kg일 때는 1초, 2초, 3초 이렇게 세 번을 할 때 3초, 그러니까 한 번당 1초씩 이렇게 들어 올리는 속도였다면 20kg로 증가가 됐을 때는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한 3초 한 번당 들어올릴 때 3초 정도로 들어올렸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0의 속도인 준비 상태에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거리를 측정했더니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더 길게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줄어든 거죠. 0에서 둘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었다는 것은 가속을 시키는 힘이 결과적으로 적었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은 10kg인 덤벨이 20kg로 바뀌었을 때 속도가 낮아지고 그 속도가 낮아진 이유는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 말한 걸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원님이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 회원님은 1RM 레피티션 맥시멈이죠. 1RM이 30kg라고 가정을 할게요. 30kg. 30kg를 딱 한 번 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힘은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한다는 전제를 하면 동일하죠. 이해가 돼요? 10kg짜리 들고 최선을 다해서 들면 으차 이렇게 빨리 들 수 있는 거고요. 30kg로 한번 들라고 하면 흐차 하면서 막 5초가 걸리게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제가 했던 이 현상을 이 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M, 질량이 10kg일 때와 30kg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10kg일 때는 가속도가 높을 거고요. 30km일 때는 가속도가 정말 낮았던 수준으로 했던 거 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F는 MA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F는 MA구나. 그렇대.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실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뉴만에서 이 공식을 통해서 내가 빼먹어야 될 게 뭐야? 라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뉴만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뉴만 북리뷰 강의를 다른 데에서도 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 부분은 더 그랬을 거예요. 뉴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물론 지금 챕터 4가 너무 힘들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F는 ma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배워오고 그렇게만 이 책을 읽어왔다면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전 반대예요. F는 ma 공식 암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어차피 인터넷 있고요. 요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보시면 돼요. 기억 안 나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F는 MA래. 이 공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회원님의 어떤 로딩이 M, 질량이고 그리고 가속도가 느려지니까 힘이 적어지는 거 내가 유추해낼 수 있지. 이렇게 이 공식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상이었어요. 이 아령이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는 사람과 으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하고 있겠지.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내는 게 이런 물리학인 거거든요. 사실 물리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물리학이 점점 발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세상에 대한 이치를 생각하고 자연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 빅뱅이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고 굉장히 미시적으로도 가고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가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테크닉이 이 뉴만 책을 제대로 읽었다. 그리고 이 뉴만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테크닉의 가지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테크닉을
이 시각으로 바라봤던 테크닉이었는데 요 시각으로도 바라보니까 새롭게 보이네. 이 시각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이네. 이런 걸 저는 원해요. 똑같이 스쿼트라고도 한다면 스쿼트를 시킬 때 하체 강화 운동이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하체 강화 운동은 스쿼트, 그럼 척추 교정 운동은 뭘 배워야 되지? 라고 해서 척추 교정 워크샵을 들어가고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버드독 자세가 척추 재활에 좋다 라고 해서 척추 재활은 버드독,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쿼트 하나만 가지고도 하체 근력 강화 운동 되고요.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아니겠지만 햄스트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 트레이닝도 가능해요. 심지어 스쿼트만으로도 척추 재활, 버드독 안 하더라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게 그냥 이거밖에 못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어떤 스파인의 정렬과 하체의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시각을 갖게 되면 그때 스쿼트로 척추 교정도 되는구나,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 보이는 거죠. 뉴만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지금 물리학 힘들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번 제대로 노력을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테크닉을 배우러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가지수가 얼마 안 되는 10가지의 실무를 가지고 모든 재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될 거예요. 물론 팔만 움직이는 운동인데 다리가 좋아지기는 좀 힘들겠죠. 대신에 팔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상지의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인접관절인 척추까지도 케어가 될 수 있게 한 가지 운동으로 한 10가지, 20가지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력이 아예 그냥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제가 길게 좀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중간에 끄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면 좀 더 이제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떨어진 것 같은 이 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물을 다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견문이 넓어지고 결국 그게 실력이 늘어나는 클래스의 차이예요. 나는 이 테크닉도 배웠다, 이 테크닉 넌 알아?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테크닉, 같은 실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건 달라. 이게 실력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본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이 끝났어요.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 끝났고요. 여기 표시해 놓은 1, 2, 3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공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개념을 넓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